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병이 왜 걸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이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아무것도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도 우리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빠른 것을 원합니다. 병에 걸려도 그냥 주사 한 방에 약 몇 알에 병이 그냥 뚝딱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편하고 빠른 것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편리함 뒤에 감추어진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살을 뺄 때,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균형진 식단과 꾸준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보조제를 통해서 무엇을 먹고 살을 뺐다는 그런 광고를 보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의사는 단순히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의사는 그냥 수술을 하고 주사를 넣고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사는 사람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정말 진짜 지식, 올바른 정보를 파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좋은 음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영양이 감염과 독소에 대한 저항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공된 사료나 간식을 줄이고 신선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한 환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은 자연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그리고 중금속, 그리고 같은 다양한 어떤 그 재료들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재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가 되거나 가스가 돼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공기 중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방이 6개인 집인 경우 매년 18kg의 먼지가 쌓인다고 합니다. 이 오염된 먼지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기들에게 위험한데 특히 반려동물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동물의 털에 먼지가 또 잘 달라붙을 뿐만이 아니라 또 동물들은 그 털을 계속해서 핥기 때문에 그 몸으로 그 먼지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 일은 자주 바닥을 청소해주고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당을 가진 집이나 시골에서는 주변 정원이나 텃밭에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에 매우 민감하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육을 지속적으로 격렬하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조직이 자극을 받고 순환 기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상승하여 독성에 있는 세포를 몸 밖으로 깨끗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소화샘에서는 소화액을 더 잘 분비하여 분비하고 장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해줍니다. 야생에 있는 늑대들이나 들개들은 하루에 얼마나 달리고 여행을 할까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야생에 있는 개들은 달리고 걸어 다니는데요. 길게는 160km 이상을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떠돌아다니는 개들도 26km 정도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매일 3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집안에 갇혀있는 개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밥그릇으로 걸어가는 것이 유일한 운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깅을 하든 산책을 하든 어떤 공이나 막대기를 이용하여 개가 매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에 있어서는 맑은 신선한 공기와 또 햇빛을 또 일정한 시간 쬐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실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맑은 공기를 쬐게 하고 햇빛을 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운동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개가 나이가 많거나 또 관절이나 심장이 좋지 않다면은 무리한 격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개는 치아와 턱 운동이 중요하므로 질근거리며 씹을 수 있는 것을 갖다 주고, 그런데 동물의 뼈는 날카롭게 쪼개져 또 장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는 만일 가능하다면은 일정한 시간 밖에 나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거나, 그리고 집안에 있는 경우에는 스크래치를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은 그 스크래치도 또 훌륭한 고양이에게는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사지가 있는데요. 마사지는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림프액을 배출시키며 독소를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동물의 긴장을 풀어주고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결속시키게 합니다. 마사지는 애정을 표현하고 경직과 통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돕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바로 휴식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하며 또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때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또 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동물들은 이 개인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방의 구석이나 조용한 장소에 담요나 쿠션을 깔아주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연구하고 집안의 분위기와 실내 온도 등을 고려하여 잠자기에 아늑한 장소를 또 한두 군데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깨끗하고 충분한 물과 그다음 목욕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물이고, 몸의 약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몸의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동물들이 수분 부족으로 인해 몸이 허약해지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음식을 통해서 수분을 보충하는데요. 사료를 먹이는 동물들은 사료의 수분 함유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따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일일 수분 요구량을 채워주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연식과 생식을 주게 되면요, 거기는 또 수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또 일정량 보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이외에도 자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은 수돗물보다는 깨끗한 정수물이나 지하수를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한 군데가 아니라 방 여러 곳에 뭐 2군데나 3군데 정도 곳곳에 물그릇을 놔두면 음수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 특히 외부 기생충, 뭐 벼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제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샴푸와 물로 목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샴푸의 성분도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샴푸를 한 다음에 비눗물이 피부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최소 5분 이상 그대로 놔둔 다음 물로 헹궈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의 건강 법칙들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집에 아기가 태어나거나 새로운 반려동물이 입양하여 자기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거나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실제로 한 반려견이 꼬리를 계속해서 핥고 물어뜯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 그 버릇이 생겼던 그 즈음에 바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는 더 이상 자기가 첫 번째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뒤로 질투심을 심하게 느끼기 시작했고 집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꼬리를 무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의 감정적인 상태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자로부터 관심이 소홀해지거나 혼자 오랫동안 남겨지게 되면 몸에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동물을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래 또 유전적으로 내적으로 약했던 부분을 더 악화시켜 더 심한 염증과 자극을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이 보호자의 감정까지도 영향을 받고 그대로 그 감정이 전달되는데요. 보호자의 불안함, 분노, 그리고 가족끼리의 잦은 말다툼까지도 동물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분위기 가운데서 사는 동물들은 공격성이 증가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행동이 생기며 동물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은 집안의 감정적인 문제에 주목하여 긍정적이고 밝은 집안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과다한 예방접종 및 약물 투여입니다. 건강을 위해 위의 6가지 모든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몸에 해로운 성분이나 또 독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동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과다한 예방접종과 약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생후 6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데요. 종합 백신, 코로나, 캔넬코프, 인플루엔자 백신, 광견병까지 5차에 걸쳐 접종하며 또 매년 이 백신을 추가로 접종을 합니다. 만일 개가 15년을 산다면 무려 80회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하게 너무 많고 이러한 과다한 예방접종은 오히려 부작용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평생 동안 연구한 로널드 슐츠 박사에 의하면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은 평균적으로 3에서 7년 정도 되고 때로는 평생 지속되기도 한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항체 검사를 통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평소 건강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달 투여하는 심장 사상축 약, 내부 구충제약, 외부 기생충 약도 이게 너무 과다하게 되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물의 투여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가 피부병에 걸리거나 또 설사나 구토를 할 경우 병원에 가서 너무 쉽게 주사를 맞고 또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약물을 처방받는데 이러한 약물 또한 과다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능한 한 이러한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게 집에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